여러분, 혹시 최신 게임 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와, 그래픽은 진짜 영화 같은데 소리는 왜 이렇게 좀 가짜 같지? 오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아주 흥미로운 스타트업 엑사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지금 우리가 듣는 디지털 사운드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그래픽 기술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엑사리온의 핵심 기술은 뭔지, 또 이 기술이 게임이나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게임이나 VR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 얘긴데 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애매했던 거. 바로 소리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래픽 기술 정말 대단하죠? 특히 레이트레이싱 같은 기술 덕분에 거의 뭐 실사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소리는 아직 그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눈은 현실에 있는데 귀는 아직 가상세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랄까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3D 오디오라는 게 사실은 좀 똑똑한 속임수 같은 거거든요. 그냥 우리 머리를 기준으로 소리가 왼쪽에서 나네, 오른쪽에서 들리네, 이 정도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소리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아니잖아요. 소리가 저기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울리는지, 혹은 저 나무문에 막혀서 소리가 먹먹해지는지, 이런 복잡한 계산은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웅장한 성당에 있든 쪼마터진 동굴에 있든 소리는 그냥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현실감이 확 떨어지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말 재밌는 건 엑사리온이 그 해답을 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픽 기술에서요. 아마 레이트레이싱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그래픽카드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상 공간에서 빛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혀서 반사되고 물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꺾이는지 그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엑사리온 창업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분이 GPU랑 레이트레이싱을 20년 넘게 연구한 분인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빛의 경로를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다면 소리의 경로, 그러니까 음파도 똑같이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사운드 트레이싱입니다. 이건 단순히 왼쪽, 오른쪽을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소리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 벽이나 가구 같은 것들에 부딪히고 어떤 재질에는 흡수되고 모서리에서는 휘어지고 이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말 그대로 진짜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인 거죠.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또 정말 기발합니다.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소리가 나는 쪽에서도 수많은 소리 광선을 쏘고 듣는 사람, 즉 내 위치에서도 소리 광선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광선이 허공에서 만나는 지점들을 찾아내서 역멸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내 귀에 들어왔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 손전등을 비춰서 위치를 찾는 걸 상상하시면 딱 맞아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엄청난 계산을 실시간으로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걸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엑사리온의 비밀병기, 전용 칩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엑사웨이브 100. 이게 바로 사운드 트레이싱을 위한 세계 최초의 전용 칩이에요. 이 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들의 CPU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배터리도 많이 안 쓰면서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을 실시간으로 해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칩이 강력해도 세상의 모든 소리 파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하는 건 이건 뭐 슈퍼컴퓨터가 와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빈틈, 그러니까 구멍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귀는 이걸 지지직하는 노이즈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AI입니다. 근데 그냥 AI가 아니고요. 이 작업에만 특화된 아주 가벼운 경량 AI예요. 이 AI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계산의 빈틈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숙련된 보건 전문가가 찢어진 그림을 감쪽같이 보거나 하는 것처럼 이 디지털 노이즈를 흔적도 없이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AI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무겁고 거대한 AI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AI 돌리려면 고성능 GPU가 필수잖아요? 근데 엑사리온의 AI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가볍고 효율적이냐면 보청기처럼 정말 작은 기기 안에 쏙 들어가서 외부 메모리 도움 없이 자체 메모리만으로도 실시간으로 돌아갈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뭐 게임이나 VR에서나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기술은요, 소리가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부터 볼까요? 이제는 단순히 적의 발소리가 왼쪽에서 들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발소리가 딱딱한 콘크리트 복도를 울리면서 다가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두꺼운 나무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몰입감을 넘어서 소리가 게임의 전략 자체가 되는 거죠. 이미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대표 게임 엔진용으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XR기기, 애플 비전 프로 같은 데서는 어떨까요? 가상회의실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동료의 목소리와 저 멀리 강당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공간감까지 완벽하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가상 공간의 모습과 소리가 드디어 일치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보청기 분야예요. 아까 그 가벼운 AI 기억나시죠? 이걸 보청기에 넣으면 시끄러운 식당에서도 주변 소음이랑 내 앞에 친구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친구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잖아요. 파트너사인 엠텍비전과 실제로 연구 중인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소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AI 기술 있죠? 이걸 소리가 아니라 영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도로의 CCTV 영상이나 악천후 속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영상에서 안개를 싹 걷어내고 선명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큰 그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사리온은 그냥 연구실에만 머무는 기술 기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고 대담한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반도체 IP, 즉 지적 재산권을 파는 겁니다. 인텔 인사이드처럼 엑사리온 인사이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 기술을 다른 칩 회사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는 게 주력 사업이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아까 봤던 엑사웨이브 100 같은 맞춤형 칩을 직접 만들어 팔거나 소프트웨어만 따로 제공하기도 하는 아주 유연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0년에 대학교 실험실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 불과 3년 만인 2023년에 세계 최초의 사운드 트레이싱 칩을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미국 나스닥 상장입니다. 이게 그냥 돈을 벌겠다는 걸 넘어서 기술 IP 기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디지털 세상을 보는 것에만 집중해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현실처럼 보일까 하고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정한 몰입감의 마지막 퍼즐은 눈이 아니라 귀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디지털 세상은 보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